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침에 서둘러다 넥타이를 놓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바람이 아직 계속 춥네요. 예, 바람이 차고요. 며칠 전에 좀 불은다는데 계속 차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책으로 151쪽입니다. 책 151쪽에 8장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거죠. 그냥 151쪽 놔두시고요. 이제 이 개발행위 허가 여기가 이제 어느 자리인지 국토계획법 큰 그림만 간단히 보도록 하시죠. 국토이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죠. 개발 땅, 보전 땅 등등이 있고요. 관청형,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계, 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의 시, 군, 구가 있으면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단위로 하고요?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는 거죠.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어떻게 개발 보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 도시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있었고요. 그 계획에는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앞글자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입주 규제 추수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그다음에 기반 시설,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었죠. 참고로 이제 이쪽 사항이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땅에 이름 붙이고 행위제 안 하고 공익 사업들이 있는 거였죠. 기반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되고 사업으로 가게 되고,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는 거였죠.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개발행위라고 하죠. 개발행위는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일단은 금지다. 뭐 받아야 할 수 있고요.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이상 내용들이 있고, 세종시를 세종과 제주는 여기는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포함되는 거죠. 세종시 어디를 어떻게 개발 보전할지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계획 세우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거고, 어느 개인이 자기 땅 손댈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똑같이 포크레인이나 삽 갖고 가세요. 산 깎아내지만 공익사업에 이 세 가지는 공익사업이죠. 관청에서 진행하는 공익사업이고, 공익사업으로 진행되는 개발은 뭐라고 하고요? 개발사업. 개인이 돈 벌려고 자기 땅 손 깎아내는 건 뭐라고 하고요? 개발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151쪽에 8장 개발행위 허가, 옆집 아랫집에 피해 주면 안 된다, 금지다, 허가 받아야 된다, 그거라고요. 제1절 내무 1번 개발행위 허가의 의, X 하시고요. 그 의로 시험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내무 2번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양과 1번 본문, 양과 1번 허가 대상, 본문, 다음 각호의 언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은 넘어가시고, 시장,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군수의 허가, 표시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괄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셋째 줄에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 표시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요. 아니하다. 허가받지 않고 한다는 건데, 그 도시군 계획사업 어느 자리에다가 공익사업 세 가지 쓰시죠. 공익사업 세 가지, 이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공익사업 세 가지는 개인 이익을 위한 게 아니죠. 이쪽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갈 때는 어느 개인 한두 명한테는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지역 전체를 위한 거죠. 여기 어느 땅을 농림지역으로 정한다.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에 도관농자를 정합니다. 농림지역 된 사람은 땅값이 옆 땅에 비해서 비싸요? 떨어져요? 도관농자가 있는데, 아무튼 이쪽 행정청에서 하는 것은 그 지역 전체를 위한 거죠. 그 지역 전체를 위한 거니까, 그 중에 이 지역 전체에서 봤을 때 한두 명은 상대적인 피해를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30만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한두 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도시지역이 정해지고 그중에 어느 누구 농림지역 정해진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쪽에 도시지역 정해진 땅들은 땅값이 엄청 올라가게 되지만 농림지역 정해졌으면 땅값이 뚝 떨어지게 될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시 전체를 위해서 한두 명은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뭐 개론에서 그런 거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중에 또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 시설이 바로 아파트 단지 옆에 들어오면 아니 쓰레기 시설이 내가 갖고 있는 땅 바로 가까이에 들어오면 땅값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 A 그 사람은 떨어진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30만 전체를 위해서는 어느 곳에는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누구라 어디라도 쓰레기 시설이 들어가서 옆집에 누구한테도 피해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다 그 집 식구들이 다 먹어서 없애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는 지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한두 사람은 상대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나쁜 게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모든 사람이 골고루 똑같이 나누면 가지면 좋겠지만 땅바닥에다 뭔가 할 때는 그 나쁜 영향을 받는 가까운 땅바닥도 있고 멀리 있는 땅바닥도 있고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지역이 세종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골고루 나눠 가지게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너무 심한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건 관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피해 보는 사람 생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애당초 시작 자체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행정청에서 계획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행위는 개인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산자락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땅 주인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고 치죠. A, B, C, D, E 땅 주인이 있는데 이 중에 B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개인 한 사람의 이익인 거잖아요. 이 B라는 1인의 이익을 위한 건데 그 사람이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에이 이 정도야 무슨 피해, 이건 저집 당연히 그건 참아야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느닷없는 피해를 본다고 할 수가 있죠. 또 자기 땅 요 정도면 됐다. 근데 땅 깎아놨는데 제대로 조치 안 하고 큰 비 내렸을 때 또 지진 일어났을 때 무너져 내리면 아랫집 옆집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이 하는 것은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 옆집 또 옆집 해서 어디까지요? 그러니까 세종시 전체 또 아니면 어느 시 전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청에서 하는 것은 한두 명 피해는 다수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한두 명의 피해는 당연히 참아야 되는 거고, 개인이 할 때는 어느 1인 이익을 위해서 옆에 다수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상식적인 거잖아요. 뭐 애들 학교 교실에서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뭐 우리 주변 옆집하고 관계해서 다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표현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익사업은 애당초 시작 자체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피해를 하는 거예요. 1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피해를 주는 거예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피해를 감수하자라고 그런 거죠. 공익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 개인이 하는 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라고요. 완전 반대인 거잖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쪽은 이 한 사람은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일단은 금지다. 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애당초 공익사업이니까 허가 자체가 아닌 거죠. 개인의 사적인 개발이 아닌 거고 아예 허가도 아닌 겁니다. 이쪽에다는 허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죠. 먼저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뭐 지난주에도 시설사업 계획 2개를 세우고 사업한다. 공익사업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한다. 정비사업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한다. 이쪽들은 관청에서 계획을 확정하고 진행하는 사업들이지 개인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염려를 할 곳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공익사업은 애당초 뭐가 아니라고요? 허가 대상이 아닌 거라고요. 그래서 공익사업은 허가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셋째 줄이었고요. 그 공익사업 세 가지야. 뭐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뭐 외울 필요도 없는 거죠. 뭐 몇 번 가시면 다 아시는 겁니다. 용용용, 입지, 기계정 아시게 되는 거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아십니다. 자, 처음에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1, 2월, 3, 4월, 그 다음에 동영상 한번 해서 세 바퀴 돌 때까지는 앉아 계시고 표시하시고 그런 값도 보시고 그것이면 끝이에요. 외워지지도 않고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다고요.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법을 외우려고 했다가는 그냥 생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높은 점수도 안 나오게 되는 거고요. 공법은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반복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셨고, 지금 이제 위에 보신 내용이, 그러니까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금지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기준에 맞으면 당신은 할 수 있게 해준다.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허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입니다. 어디를 기본으로 한다고요? 행정구역 단위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이죠. 누구한테 허가를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에게 허가를 받으라고요.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땅에 손댄다고 다 허가는 아니라고요. 다 금지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손주들 오면 따주려고 방울토마토 10그루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금지고 그것도 허가 받아야 되고, 방울토마토 키웠다고 해서 3년이야 할머니를 빵에 보내실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그건 허가받지 않고요. 허가 받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아래 표에서요. 그러니까 표의 첫 번째 칸 건축물 표시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이요. 공작물 표시요. 공작물의 설치. 옆에 설명이 있는데 전혀 의미 없고요. 나중에 이제 건축법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지붕 있으면 건축물, 지붕 없으면 공작물인 거죠.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셋째 줄이에요. 토지의 형질 변경 표시요. 형질 변경. 옆에 설명해요. 절토 표시요. 절토. 그러니까 성토 표시요. 성토. 정지 표시요. 정지. 포장 표시요.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표시요. 매립 등이 형질 변경에 해당하고, 괄호는 다음 순환해 보시고요. 그 아래 넷째 줄이요. 토석 채취 표시요. 토석 채취. 흙물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 표시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그 이쪽에 첫째 줄에 토지 분할 표시요. 토지 분할. 옆에 설명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 아래요. 물건 표시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러니까 설명.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 바로 넘어와서요. 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표시요.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 설명해요. 첫째 줄 끝에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는 어딘가요? 제가 물을 다 마셨습니다. 수업 중에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가 우리가 학원 정수기가 어디에 있죠? 그랬더니 어느 분이요. 아 선생님, 우리 교실이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정수기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실이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는 뭐예요? 물건을 쌓느니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는 어디예요? 울타리 밖이죠. 울타리 밖이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울타리 밖이라고 하면 공부하는 사람이 편해버려요. 그 꼴을 못 보겠다고요. 쟤네들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못 살게 할까, 거기에 모든 신경과 거기에 모든 노력을 쏟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 어디가? 집 밖이 아닌 곳에 가고 있어. 아침에 만났어요. 너 어디가? 아 사무실 아닌 곳이 아닌, 사무실 밖이 아닌 곳을 가고 있어. 아무튼 뭐 그러고 있대요. 쟤네들은요. 뭔 소리인지 도대체. 그러니까 세금 아까워서 큰일 났어요. 다시 앞쪽으로 가시죠. 151쪽이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묶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뭐 번호는 뭐 그러니까 아무튼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가 있죠. 땅에 손대서 결국 뭘 할 거냐고요. 뭔가를 지어서 쓰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죠. 땅 손대서 거기다가
그 뭐요 뭐 배축 키우는 사람보다는 건물 지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뭔가 올린다. 지붕 있는 거 올린다. 지붕 없는 거 올린다. 뭐 지붕 없는 거 올려봤자 별 의미 없잖아요. 뭐 거기서 뭔가 공부하다가요. 비 오네. 그러니까 우산 펴고 공부해야지. 밥 먹다가 비 오네. 그러니까 우산 펴야지. 잠자다가 비 오네. 비치 파라솔 펴고 자자. 별 의미 없는 거죠. 굴뚝 같은 거야. 별 의미 없는 겁니다. 공작물의 대표적인 예가 굴뚝인 거죠. 다음 두 번째요. 그러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습니다. 형태와 성질을 크게 변경한다고요. 바꾼다고요. 자 보시죠. 이런 산자락이 있는데 이 산자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 땅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땅 가진 사람이 내 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지.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짓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면 건물 짓기 위한 땅으로 바꾸어야죠. 건물 짓기 위해서 그 산이 있으면 어느 기준선을 정해서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뭔가를 쓸 수 있는 거니까요. 뭐 공을 놔도 평평한 데 있으면 멈춰 있지만 그러니까 좀 기울어져 있으면 공이 굴러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느 기준선을 정해서 여기 이만큼을 깎아냅니다. 깎아낸다고요. 흙을 끊어낸다. 가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절단할 겸 흙을 깎아내는 걸 무슨 토요? 절토라고 하는 거죠. 깎아낸다고요. 끊을 절자요. 흙을 끊어내고 깎아내고 그다음에 그 퍼낸 흙으로 여기를 허당에서 생활할 수 없으니까 쌓아 올려야죠. 흙을 쌓아 올리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성토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퍼서 포크레인으로 부었습니다. 땅 울퉁불퉁하죠. 뭐 걸어다닐 수도 없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롤라 있잖아요. 큰 롤라. 뭐 조그만 거는 그 테니스장 이제 그러니까 테니스장 그 황토 이렇게 다지는 것도 있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큰 롤라는 지금 우리 교실 이 면보다도 더 크죠. 그러니까 이만큼 큰 거 그러니까 끌고 다니면서 땅 탄탄하게 다지는 게 있습니다. 땅을 평평하게 정돈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고요? 땅을 정돈한다고요. 정지. 근데 흙바닥에다가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흙에다 건물 지어 놓으면 그러니까 비 와서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고 골이 생기고 파이고 기둥이 붕 뜨게 되면 건물등 기우뚱 넘어가게 되는 거죠.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흙을 해치지 않고 흙을 파내지 않고 옆으로 나갈 수 있게 퍼져나갈 수 있게 덮어놔야죠. 그러니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습니다. 뭘 하고요? 보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의 매립은 그냥 뭐 이쪽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찰랑찰랑 있어요. 찰랑찰랑에다가 뚝 쌓고 갖다가 흙 메꾸는 게 매립인데 걔는 뭐랑 똑같아요? 흙 갖다 쌓으려는 성토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 땅하고는 완전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다고요? 형태와 성질이 달라졌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하고요?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이것이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슨 법이 따로 있고요. 건축법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있죠. 국토계획법에서는 형질 변경 그 중에서도 어디 산자락 빨갛게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요. 그러니까 토석 채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물에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치죠. 근데 여기 개똥이가 땅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 기준선 잘 잡아야죠. 이 기준선 여기를 어디에다 선잡을 건지 그것만 300만 원이요. 아니면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한 이 정도 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흙 퍼냈어요. 그래서 이만큼 퍼냈는데 메꿔야 될 게 지금 여기까지잖아요. 이걸로 이만큼 메꿨어요. 그럼 허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선을 잘못 잡으면 이 흙 사다 갖다 부어야 되죠. 뭐 그래서요. 가끔 어디 외곽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산자락에 프랜카드 흙 팝니다. 그런 프랜카드들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흙 사다가 갖다 흙을 메꿔 넣어야죠. 그러니까 기준선을 또 아래로 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만큼은 나만 깎아냈는데 여기다 쌓을 거밖에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흙이 엄청 남겠죠. 아래다 기준선을 잡으면 그럼 뭐 눈도 왔는데 그냥 막 길 한누리대로 아무데나 막 뿌리고 댕겨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준선을 잘 잡아야 됩니다. 계산을 잘 못했다고요. 자 그러면은 어디 그 흙 팝니다. 그 프랜카드 보고 얘기하는 거죠. 전화를 하겠죠. 그럼 이제 그 전화 받은 주인이 예 알았어요. 뭐 한 트럭당 얼마예요? 알았습니다. 보낼게요. 그래서 5트럭 해서 보내는 겁니다. 야 저쪽 집 거기 뭐 흙 갖다 주고 와라.
그러니까 신용카드 긁지 말고 현찰로 받아와. 아무튼 해서요. 다섯 들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고요? 토석 채취한 거죠. 그냥 흑모래 자갈을 편에 갔다고요. 에? 지금 여기 깎아낸 건 뭐였고요? 절토예요. 여기 깎아낸 건 뭐고요? 토석 채취요.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흙이 노란 흙이면 절토고 빨간 흙이면 토석 채취예요. 무슨 차이냐면 뭐 법이 뭐 친절할 리가 없죠.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깎아내는 건 뭐에 해당하고요? 절토고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퍼내가는 건 뭐고요? 토석 채취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깎아낸다 하더라도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한 건 절토. 얘네들은 다 뭐에 해당하고요? 형질 변경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 뭐 책으로 네 번째요. 흑모래 자갈 토석 등에 그러니까 흑모래 자갈 바위 등에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렇지만 절토는 그러니까 거기다 토지의 형질 변경에다가 괄호하고 절토 쓰시고요. 지금 어디 형질 변경인지 아시죠? 토석 채취의 설명의 첫째 줄 끝에 있는 형질 변경. 그 형질 변경 중에서 대표적인 절토는 그건 깎아내긴 하지만 그건 그 땅을 위한 거니까 얘는 토석 채취 허가가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고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토지의 분할, 땅 필요할 때 쪼개서 써야지 마구잡이로 쪼개놓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토지 분할에 대한 더 이상 깊은 얘기들은 시험 나온 적 없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요. 그러니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옆에 설명해 보면, 그러니까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있죠. 울타리 밖에다가요. 뭐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버려져 있는 거 한 3개 봤네요. 저거 갖다 내가 써야지. 그래서 지집 마당에다 쌓아놨어요. 지집 마당에다 쌓아놓은 거야. 옆집에 피해를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 받지 않죠. 그런데 울타리 밖에요. 마을 어귀에다가 쌓아놨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을 이제 마을 회관에다 붙여놓든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동네 사람들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필요해서 이틀 뒤에 옮겨갈게요. 이틀 정도면 할 수 있자는 거잖아요. 이틀 그 정도까지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고요. 물건을 얼마 이상 쌓아놓는 거예요. 1월 이상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을회관 앞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3개를 세워놨습니다. 그걸 지금 2달째 계속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곧 겨울 끝나면서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게 기우뚱해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할머니 마음 편하세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라고요? 금지다.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 크게 5가지는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주로 신경 쓰는 건 뭐가 되고요? 형질 변경이 주 내용이고, 이것들은 이제 건축법에서 보는데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 성격상 곁가지인 거죠. 보시자면 건축물은 그러니까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땅에 정착되어 있죠. 지붕이 있으니까 사람이 오래 쓰는 겁니다. 공작물 굴뚝, 그러니까 굴뚝 걸리적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요. 정착되어 있죠. 지붕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사람이 오래 쓰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물건을 땅에다 올려놓기, 물건을 공중에다 띄워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건을 땅에다 올려놨지만 정착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지게차 놓아서 바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땅에 뭔가를 올려놓은 건데 정착되어 있고 사람 쓰는 것, 정착되어 있고 사람 안 쓰는 것, 그냥 지게차로 옮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곁가지이고 땅에 직접 손대는 것, 땅에 손대는 걸로서는 형질 변경이 주되는 내용이죠. 뭐 절도는 아니다. 뭐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양괄호 2번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양괄호 3번 토지 형질 변경과 토석 채취에 대한 특례 X 하시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올 거리도 안 되고요. 다음 쪽 하세요. 네모 3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예외.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의 유규정에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허가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지금 왜 금지예요? 그러니까 이쪽 전체 계속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르고 닳도록요.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금지인 거죠. 그래서 뭐 받아야 할 수 있다고요? 허가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상황이요. 아까 내가 땅 주인으로 생각하면은 그 정도의 옆집에서 참아야지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주제 내용들을 보실 때에는 옆 땅 주인이요. 내 땅 위에 있는 땅이 위에 있는 저 사람이 뭔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라고요? 안 되죠. 나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 피해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근데 법에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옆집에 피해를 크게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주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역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장 넘어와서요. 제 2절 개발인 허가 뭐 조건은 좀 제목 이상하고요. 아무튼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제 2절이 이렇게 가고 있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상 써져 있습니다. 제목은 좀 그렇고요. 본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개발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표시요. 다음 고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표시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 네모 1번 개발인 허가의 기준 5가지라고 써져 있죠. 양괄호 1번 허가의 기준 면적 표시요. 면적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틀은 좀 보시자고요. 양괄호 1번이 허가 기준 하나니까 양괄호 2번을 찾아야죠. 이쪽 옆에도 양괄호 2번 없죠. 다음 쪽에요. 그러니까 양괄호 2번, 양괄호 3번 묶으시고 양괄호 4번, 양괄호 5번 묶으시고 그렇게 해서 허가 기준 5가지가 있는 겁니다. 일단 5가지인데 양괄호 1번이 양이 많은 거네요. 다시 앞쪽으로 가시죠. 앞쪽 보시면 그러니까 154쪽이요. 네모 1번 허가 기준 5가지로 양괄호 1번 허가 기준 면적, 반괄호 1번 기준 면적 땡땡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 행위의 규모 표시요. 규모 괄호 넘어서에 적합할 것. 그러니까 그런데 첫째 줄 끝에 규모의 괄호를 보시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 표시요. 형질 변경 지금 154쪽 제일 아래죠. 그러니까 형질 변경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음 쪽에요. 155쪽에 검은 바탕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그 4줄 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면적만 표시할 겁니다. 기업번에 도시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땡땡 만제곱미터 표시요. 만제곱미터 미만 표시요. 미만 그 아래 그러니까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표시요. 3만 제곱미터 그다음에 보전 녹지지역 5천 제곱미터 표시요. 5천 제곱미터 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표시요. 3만 제곱미터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표시요. 3만 제곱미터 자연환경 보전지역 5천 제곱미터 표시요. 5천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2번 언제 30년 동안 지문 한 번 나왔고 지문 한 번 나온 건 언젠가는 짚을 겁니다. 그 아래요. 반괄호 2번 예외 X 아시고요. 다음 쪽 와서요. 156쪽에 양괄호 2번 3번 묶었고 양괄호 2번 도시군관리 계획 표시요. 계획 및 성장관리 방안 표시요.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반괄호 3번 도시군계획 사업 표시요.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그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까도 보셨지만 거기다 익숙해질까지 계속 쓰시고요.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관청에서 계획 세워서 진행하는 사업들이죠. 거기다 쓰시고요. 공익사업 3가지 쓰시고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계획 세워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공익사업입니다. 양괄호 4번요. 그다음에 전문장 관계없고요. 양괄호 4번 그러니까 주변 양괄호 4번 5번 묶으셨고 그러니까 양괄호 4번 본문 주변지역 그러니까 토지용 실태, 토지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수,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표시요.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양괄호 5번 본문 해당 기반 이행에 따른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재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장 앞으로 가시고요. 154쪽이요. 개발 행위가 기준 있습니다.
개인은 개발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뭐 특광시군이 그날 기분 따라서 지 마음대로 허가 불어가 때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죠. 그러면은 특광시군이 허가 불어가 때리기 위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은 뭐고요? 이 정도면 옆집 피해 아니지. 그러면 허가고요. 이 정도면 옆집 피해지. 그러면 뭐고요? 불허가인 거죠. 허가, 불허가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옆집에 피해를 주냐 안 주냐라고 하는 건데 그걸 그냥 그날 지 기분 따라 또 하면 선거로 바뀔 때마다 바뀌면 안 되니까 법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거죠. 근데 기준 자체가 5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기준의 첫 번째 형질 변경,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세부적인 숫자 외우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하시고 이제 155쪽에 동그라미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형질 변경 기준이 있는데 7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에 손대서 건축물 짓는 게 주 내용이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슨 법에서 처리하고요? 건축법에서 처리하니까 국토계획법은 뭐가 초점이라고요? 형질 변경이 초점이죠. 형질 변경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거기 이제 있는 걸로는 기역부터 리을까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이 됩니다만, 결론은 간단하죠. 가장 작은 숫자가 얼마고요? 5천. 그 다음 숫자가요? 1만. 그 다음 숫자가 3만입니다. 요거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제곱미터가 어느 정도 크기가 만제곱미터예요? 양쪽 사이드 붙으세요. 축구장 하나가 만제곱미터죠. 축구장 하나가 만제곱미터인데 어느 10만 제곱미터 땅 가진 사람이 있다고요. 10만 제곱미터 땅 가진 개똥이 아저씨가 나 땅에다 손대고 싶은데 뭐 귀찮게 무슨 허가를 받으라고. 알았어, 그러면 허가는 받을게. 도장 찍어줘. 도장 찍어줄 이 사람 땅이 여기가 지금 관리지역이라고 치죠. 관리지역은 아까 3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A 10만 제곱미터 허가받아서 손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특광시군이 허가를 해주는 것 자체가 관리지역에서는 얼마 미만까지만 허가를 해주라고요. 3만 미만까지만 허가를 해주라고요. 그래서 겨우 요 토막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지 여기는 손댈 수가 없다는 거죠. 3만 미만만 허가받을 수 있다. 개인이 하는 건데요. 관리지역에서요. 개인이 하는데 개똥이 아저씨가 10만을 한다고요. 10만을 누구 이익을 위해서요? 개똥이 A 개인 이익을 위해서 10만을 하게 되면 주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의 이익이 되는 거니까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지역에서 10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요 정도여야 옆집에 큰 피해 안 주고 개인 이익 노리는 그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개발법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것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공적 개발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돈 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뭐라고요? 옆집에서 피해로 참아줄 수 있는 범위요. 옆집이 피해를 받는데 그 인내할 수 있는 범위는 개인 이익은 여기서는 관리지역에서는 얼마까지만요? 3만 제곱미터까지만 할 수 있다고요. 더 크게는 옆집에 엄청난 피해를 주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우선은 거기다 쓰시죠. 그래서 형질 변경은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다. 개인이 돈 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옆집에 피해를 주면서 개인이 이익을 갖게 되는 그 개발은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다. 얼마까지만요? 5천, 만, 3만, 2만까지만 할 수가 있다고요. 더 큰 개발은 뭐 공적 개발로 가라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다음 주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주한테 짚을 내용인 거고요. 다음에 다음 쪽에 2번, 3번 가시면 156쪽이요. 아직은 그 성장 관리 방안 양괄호 2번이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쪽을 보시면 157쪽 넷째 줄에 네모 3번 뭐가 있어요? 성장 관리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6쪽을 읽을 때에는
양괄호 2번이 무슨 156쪽에 양괄호 2번을 보실 때에는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언제 알아요? 3월 달이요. 다음 순환이요. 그 다음 순환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은 그냥 얍살하게 깔고 가시는 거지. 처음에 뭔가를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마세요. 암기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세 바퀴를 들어서 그 단어가 내 혀에서 소리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이해가 시작되는 거지. 3순환까지는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가 3순환을 그냥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고 하셔야 그 다음 이해가 시작되는 거죠. 아무튼 양괄호 2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 표시했습니다. 보시죠. 개인이 뭐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아까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누구 이익을 위해서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는 피해를 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누구 이익을 위해서요? 1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금지다 뭐 받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허가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이 돈 벌자는 게 관청에서 세운 계획에 이 계획에 어긋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상식이라고요. 양괄호 2번 도시군관리 계획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양괄호 2번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관청에서 세우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괄호 3번 7번 보시죠. 이 다수의 이익을 위한 이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혀에서 소리 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혀에서 소리만 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요. 저 어디 뭐 공주, 조치원 뭐 그쪽에다가 무슨 그러니까 해피한 도시를 만들고 싶대요.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행복도시를 만들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행복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배나무밭 과수원 주인이 니네들 하든지 말든지 내 땅에다 손 하나라도 대기만 해봐라.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행복도시 그걸 포기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뺏어서 행복도시를 만드는 거죠. 거기다 고속철을 만들어야 되겠다고요. 고속철을 국가 경제를 위해서 고속철을 만드는 거니까 거기 땅 주인 한 사람 걸 뺏어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돈은 주는 겁니다만. 지금 그 얘기였어요.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라고요? 공익사업 세 가지인 거죠. 지금 개인 돈 벌자는 게 지역 전체, 국가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냥 상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양괄호 3번 공익사업이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계획 세워서 진행하는 공익사업이다는 것만 아시면 됐지. 양괄호 2번, 3번은 따로 외울 내용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표시할 필요 없고요. 따라서 30년 동안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 5 더하기 5는 15다. X 이런 게 우리 시험에 나와요. 물은 아래에서 그러니까 위로 흐른다. 우리 시험에 나와요. 이런 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다. X 이런 우리 시험에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양괄호 2번, 3번을 왜 시험에 내요? 당연한 것을 그걸 시험에 낼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당연한 것이에요. 나중에는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몇 바퀴요? 세 바퀴요. 세 바퀴만 지나고 나시면 당연한 거고 외울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 한 상당수가 되는 거죠. 보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양괄호 4번이요. 그러니까 둘째 줄 설명의 둘째 줄 표시한 게 뭐였고요?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주변 환경이 있었던 거였죠.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공법에서 환경은 그러니까 푸르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푸르게 친환경 농산물은 아니고 이건 1%밖에 안 쓰이고 공법에서 환경은 9% 뭐고요?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거기는 네 글자 주변 환경이라고 아예 써져 있잖아요. 이제 이 뒤로는 그러니까 환경 두 글자만 나와도 당연히 네 글자 뭐라고요? 주변 환경입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하면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이쪽 언저리에 개똥이 아저씨가 뭔가를 했는데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냐고요. 그건 유엔법에서나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 개똥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여기 뭐 세종시 어디에서 뭔가를 했는데 그게 제주도에도 영향을 미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옆집 아랫집인데 그 옆집 아랫집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시, 군까지를 보고 있는 거죠. 옆 동에는 절대로 피해 안 미친다 그러면 동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될 거라고요. 아무튼 뭐 특광시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하면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또 주변에 영향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를 둘러싼 그 주변을 뭐라고 하고요? 환경, 뭐 동그라미, 서클, 뭐 서컴스턴스, 뭐 아무튼 뭐 그런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5번. 그러니까 개발해서 쓰게 되면 개발하기 전보다는 사람이 더 많이 가죠. 개발한 그 개똥이 산주인 할아버지도 그 땅에 갈 거고 관련된 사람 갈 거고 또 이러저러한 세력 사람들을 오고 가게 될 거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게 됩니다. 어디 뭐 산자락에 손 댔을 때 거기 덜렁 손만 대놓고 끝나면 경운기라도 다녀야 되잖아요. 길도 없으면 막 풀숲을 다 헤치고 다 훼손하고 경운기가 오고 가게 될 테고 그러다가 경운기 뒤집어지면 사람 다치게 되고 또 경운기 교통도 문제지만 더 큰 건 뭐고요? 오폐수 안 좋은 것들을 뿜어낼 거잖아요. 그 뭐 동물학자들 뭐 지구 환경 뭐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몇십만 종의 동물 식물 중에서 제일 끔찍한 동물이 뭐래요? 인간이래요. 인간만 어디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주변이 싹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동물이 쓸 수 없는 땅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또 그런 뭐 이렇게 SF 같은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인류가 멸망하면 그러고 나서요. 인류가 멸망하고 나서 한 몇십 년만요. 많이 길지도 않아요. 5년만 지나고 나도 사람만 싹 없어지고 5년만 지나고 나면 지구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나무 잘 자라고 동물들 잘 자라고 조화롭게 잘 자라고 한 10년 20년만 되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데 아무튼 인간이 그러니까 뭐 아무튼 독극물을 많이 뿜어내는 거죠. 독극물을 뿜어낼 거잖아요. 뭔 쓰고 버리고 뭔가 하고 버리고 그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 땅만이 아니라 주변 땅까지 다 오염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 파이프라도 제대로 묻어놔야죠.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죠. 도로 편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폐수 처리 시설까지 잘 갖춰야 됩니다. 뭐가 모자라면 안 된다고요? 기반 시설이 모자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 5가지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형질 변경 숫자는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다. 더 큰 개발은 공적 개발로 가라라고 하는 그 숫자는 다음에 보시면 되고 또 한번 이제 더 듣고 하시면 되고 2번 3번은 뻔한 거고 개인이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과로 4번 5번 옆에다가 다음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이 뒤로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농지법 끝날 때까지 양과로 4번 5번 옆에다가 동그라미 그리며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된다고요. 어디 뭐 맥도날드 뭐 롯데리아 가서 세트 말고요 나는 그냥 단품으로 먹을게요. 뭐 거기는 단품 살 수 있지만 여기는 단품 판매 안 해요. 그러니까 빵만 안 팔아요. 세트로만 판다고요. 세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 환경 깨트리는 개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 없는 개발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개발만 먼저 해놓고 꼭 붙여놓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3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뭘 깨는 것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발할 때 환경과 시설을 동시에 갖춰서 가야 된다. 근데 이거 갖고 나와봤자 뻔한 얘기잖아요. 뭐 틀릴 게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들었던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떠오르시면 되는 거고 틀릴 거 없는 거고 시험에는 많이 나온 거고요. 이 뜻이 농지법 끝까지 별별 다양한 형태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요. 이제 다음 보시죠.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허가의 용도별 기준과 네모 다음 쪽에 네모 3번 성장 관리 방안은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한 장 넘어와서요. 159쪽에 그러니까 제3절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 어느 쪽에 쓰실까요? 뭐 네모 1번
아래보다는 차라리 159쪽 제일 위가 낫겠네요. 큰 덩어리로 두 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일단 쭉 쓰고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절차요. 뭐 절차라는 말은 쓰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 신청이 들어가는 거죠. 허가 신청이 들어가서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가 떨어지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허가 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숙제 검사,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 신청 때 계획서를 써냅니다. 5가지, 그러니까 조경한 위기에 대한 계획서를 써냅니다.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인데 조건을 걸어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5가지에 대해서요. 허가 신청 때 그러니까 수수료 내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이행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예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요? 5가지에 대해서요. 우선 여기까지를 쓰시고 다음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공법은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한 거죠. 그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인이 이용하는 게 더 커요?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게 더 커요?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게 더 크죠. 행복도시 세종시를 만든다, 아니면 경부고속철을 만든다 등등 4대강 사업을 한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거고,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다 이건 뭐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설명이니까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게 있고, 그러니까 개인이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개인이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개인들은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는 게 기본이죠. 이게 훨씬 더 큰데 얘네들은 어떻게 세우라고요? 신중하게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라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절차,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인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보신 겁니다. 개인이 뭔가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등등등, 그래서 일단은 금지다, 관청에 도장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더 이상이 있는데요. 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1번에 국토계획법에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건 여기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건 이쪽이고, 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죠. 예, 공익사업입니다. 개발법 여기에 들어가고요. 정비사업 공익사업이니까 여기에 들어가고요. 사업은 건물 지을 때 무너지면 안 되고, 집장사 한 건에 집 많이 지을 때 뭐 지켜야 될 게 있고, 농지법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6개 법이 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그것만 나중 문제고, 아무튼 그러니까 개인은 관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저기 보셨던 저 윗줄 틀을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근데 뭐 뭔가를 하려면, 개발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허가증 동사무소 5장 선착순 뛰어가서 잡기, 막 잡고요. 가서 앞에 잡아 넘기고요. 막 발 걸고요. 막 해서 그냥 가서 내가 먼저 선착순 가서 그렇게 잡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건마다 한 건마다 다 뭘 넣는 거고요. 허가 신청을 넣는 거죠. 그걸 갖고 지금 보셨던 이 5가지 기준에 맞으면 뭐요? 허가. 기준에 안 맞으면 불허가를 때리는 거죠. 그리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하는 거죠. 개발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나 허가 받으려고 그랬지. 한 5손 깎아놓고요. 나중에 허가 받으려고 그랬지. 나중에 허가 받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리 허가를 받고 개발 행위를 하는 거라고요. 3천 허가를 받았습니다. 3천 허가 받아놓고 5천, 만 깎아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3천 허가 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뭘 받아야 되고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죠. 이거는 그냥 뻔한 거예요. 읽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것도 곧 상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땅 손댈 때 이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4번째 법 건축할 때 역시요.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 받아서 건축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5번째 주택법이요. 집장사 집 지을래도 신청 넣어서 도장 받고 집장사하고 집 지어서
검사를 받는 겁니다. 여섯 번째요. 농지법. 논밭 손댈 때도 당연히 논밭을 손댈 때에도 당연히 허가 신청해서 허가받고 논밭 손대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뻔한 절차이고 외울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고요. 상식적으로 다 알게 되고 두 달 앉아만 계시고 동영상 한 번만 보시고 되면 뭐 몇십 번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게 되는 거죠. 그게 네 덩어리에서 나오지만 그 각각마다 계속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건축법은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주택법은 한 곳에 500세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게 되니까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논밭은 소중한 것이요.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요. 국토개혁법 땅 손대는데 옆집 아랫집 피해 주지 말라고요. 그래서 각 법마다 고유한 내용들이 따로따로 달라붙는 겁니다. 하얀 동그라미는 뻔한 얘기고 각 법마다 거기에 가서 달라붙는 게 있다고요. 달라붙는 게 이 국토계획법에서 달라붙는 건 계획서 조건 이행보증금이 있는데 뭐에 대한 계획서요? 조경환 위기요. 조경환 아저씨 아세요? 옛날 호랑이 옛날로 가면 수사반장 그 다음에는 호랑이 선생님 지금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근데 왜 그러니까 돌아가셨고요. 뭐 막판에는 약간 위기 상태가 있으셨어요. 뭐 이분은 항상 뭐냐면요. 이게 저녁 드실 때 반주로 이렇게 술 한 잔씩 가끔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밥 먹으면서요. 반주로 소주 2병이요. 야 우리 애들아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래서 술 한잔 하시면은 그러면은 한 20병 뭐 한 4-5명 20병 먹는데 혼자 8병이요. 소주 8병이요. 그게 일주일에 4일이요. 그거는 전혀 위기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더라도 10년 동안은 건강하게 잘 계속 계셨고 막바지에만 좀 위기 상태가 있었습니다. 왜 근데 늦어서는 최불암 위기는 안 되고요. 김혜자 위기는 안 되고요. 아무튼 뭐 조경환 위기라고 써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시죠. 보겠습니다. 본래는 그래도 거기까지 보고 가죠. 보고 시죠. 실시간 됐지만 제3절 개발이행 허가의 절차 네모 1번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그러니까 조경환 위기 5글자만 표시해요. 표시해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표시해요. 위해 방지 표시해요. 환경오염 방지 표시해요. 경관 표시해요. 조경 등에 대한 계획서 표시해요.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 표시해요.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사선 긋고요. 뒷건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나올 것도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그걸 또 거꾸로 써놨어요. 예. 조경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뭐 저작권에 걸리나요? 근데 웬 느닷없는 조경환 위기요? 느닷없는 조경환 위기가 아니라 마르고 닳도록 여기다 이 동그라미 그림 하나 더 그려주시고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된다고요. 그것을 5글자로 표현한 게 뭐예요? 조경환 위기라고요.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위험한 일 생기면 안 된다. 환경오염 방지. 경관. 경치도 흉측하게 깎아먹지 말고 조경. 이왕 산자락 깎아놓는 거니까 나무라도 좀 심어야 된다.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된다는 것을 5글자로 얘기한 게 뭐예요? 그게 조경환 위기인 거라고요. 그래서 최불암 위기는 안 되고 김혜자 위기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보시죠. 개똥이 아저씨가 어디 삼천 형질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허가 신청서만 내면 돼요. 근데 국토개혁법에서는 허가 신청서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5가지에 대한 뭐를 첨부한 신청서를 내라고요?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내라고요. 여기만 깎아놓고 어떻게 하려고요? 경운기가 어떻게 다닐 거예요? 주변에 숲을 다 헤치면서 훼손하면서 가게 되겠죠. 또 여기서 먹고 버리고 한 것들 다 오폐수 옆으로 흘러가서 쓰레기들 옆으로 퍼져가서 주변 싹 다 오염을 시키겠죠. 뭐가 모자라면 안 된다고요? 기반시설이요. 개발할 때 뭐가 모자라서는 안 된다고요? 기반시설 모자라서는 안 되는 거죠. 경운기 다닐 길을 내든 또 길을 또 내야 되고 또 아니면 거기 뭐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하기 위한 하수 처리시설은 반드시 갖춰야 되고
상수도는 지가 생수통을 짊어지고 가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로 먹고 살든 그건 알아서 할 문제지만 하수 처리 시설은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춰라. 기반 시설 갖춰야 된다. 도로는 있어야 되고요. 비탈진 땅 깎아놓고 아무 좋지 않게 해놓으면 큰 비 왔을 때 무너져서 아랫집 옆집에 큰 피해를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뭘 갖춰야 되고요. 위해 방지 시설 축대 같은 거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 방지,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경관 이쁘게 조경 나무도 심고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계획서 이쁜 얘기 계획서만 써내면 돼요? 그런 게 아니죠. 다 지돈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왜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는 거니까 지돈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개통이 아저씨가 여기 3천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 돈 3천만 원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할 때 요것만 달랑할 수는 없잖아요. 요것만 달랑할 수는 없고 뭘 갖춰야 돼요? 조경환 위기를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조경환 위기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게 1,000만 원, 도로가 1,000만 원, 축대가 1,000만 원이라고 보자고요. 아저씨는 3천만 원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해요 안 해요? 조경환 위기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조경환 위기는 법으로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되니까 여기 3천 형질 변경을 못 하는 거고 땅 3분의 1밖에 못 한다고요. 형질 변경 하는데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는 손 못 대고, 그래서 1,000제곱미터 형질 변경에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갖고 해야 되는 거죠. 다 지돈 갖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되니까, 세트로 해야 되니까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지 개발만 할 수는 없다고요. 만약에 이것도 1,000만 원, 그러니까 축대도 1,000만 원, 근데 꼭 3천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3천만 원 갖고 있죠. 그러면 빨리 농협, 그러니까 세종시 하나로 지점해 오시라고요. 하나로 지점인가요? 아무튼 한누리 지점인가요? 아무튼 여기 지점에 와갖고요. 얼마를 대출 받아서 2천만 원 대출 받아서 5천만 원 갖고 해야 되지. 요거 안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생돈이 아니라 개인으로 보면 생돈이지만, 개인으로 보면 피해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추운데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빨간불이 있어갖고 서 있어야 된다. 추운데 왜 서 있어? 빨리 가고 싶은데. 빨간불 때 서 있어야 돼요? 건너가도 돼요? 서 있어야 되죠. 빨간불 때 서 있어야 된다고요. 똑같은 얘기가 뭐예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된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규모를 줄이든지 대출을 받아서 하든지 요걸 아무튼 하고 싶으면 요거는 동시에 꼭 갖춰야 된다는 거죠. 좋은 얘기만 써내는 게 아니라 다 지돈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개통이 아저씨로 보면은 이런 게 그러니까 뭐예요?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생돈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돈 나간다고 생각하는 개통이 아저씨도 그러니까 차 운전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녹색 불이어서 자기는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어느 차가 그냥 쌩 자기 앞을 지나갔다 저 못된 놈 욕할 거잖아요. 신호 안 지키고 가는 놈은 욕할 거잖아요. 개똥이 아저씨도 신호를 지켜야죠. 개똥이 아저씨도 뭐는 지켜야 돼요? 조경만 위기는 지켜야 된다고요. 생돈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지키고 신호를 지키면 결국 자기도 나중에는 편해지는 거죠. 개발과 환경과 시설을 같이 하면 결과적으로 편해지는 거라고요. 공법이 다 그런 거죠. 처음에는, 그리고 한 사람이 조그만 요만한 자기 이렇게 돈으로만 따져보면 귀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니까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생돈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필요해서 갖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계속 개똥이 아저씨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생돈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 생돈 스토리가 이제 그 뒤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잠깐 쉬고 그 다음 내용들을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